네, 안녕하세요. 보물 아침한TV 이주현팀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제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무더위에 조금만 나가면 땀이 났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날씨의 급변 속에서는 항상 감기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실 때 꼭 가벼운 얇은 가디건 챙기셔서 건강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을 바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종합보험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왜 세 가지냐?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가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신경 써가지고 실제 제가 상담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알았더라면 괜찮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한 점들 세 가지를 추려서 오늘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계약 전에 알릴 의무를 잘 지켜야 돼요. 자, 우리가 보험은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걸 온전하게 보상받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내 직업은 무엇인가? 사무직인가? 현장직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운전한 차량은 내 가정용, 평상시에 타는 용인가? 아니면 영업용인가? 그리고 내가 약을 먹는 게 있는지, 수술한 게 있는지, 입원한 게 있는지, 아니면 최근까지 치료받았던 게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병력사항들,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꼭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직업이랑 차량 같은 경우는요, 위험 등급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안전하게 회사 내에서 사무 보시는 분들이랑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현장직 분들, 혹은 영업용 차량을 쓰시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 이분들의 각각의 위험도는 다릅니다. 당연히 우리가 상위 후유장이나 상위 사망을 가입할 때도 사무직 분들과 그리고 현장직 분들, 그리고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과 영업용 운전하시는 분들의 위험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고지를 해야지 추후 상해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적인 문제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가입 한도가 이제 사무직이었으면 3억이 나와야 될 게 현장직으로 했을 때는 가입 한도가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고 났을 때 왜 이거 지급 고지 안 하셨나요? 해가지고 가입 한도가 현장직일 때 기준으로 1억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2억은요, 내가 추가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못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사항을 지킬 때는 꼭 직업이랑 차량 같은 걸 얘기하셔서 내 위험 등급에 대한 걸 정확하게 산정하셔야 됩니다. 자, 병력에 대한 건 사실 말할 것도 없겠죠. 내가 지금 약을 먹었던 게 있는지, 아니면 꾸준하게 건강검진으로 해서 나오는 게 있는지, 예를 들어 물혹이나 결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고지사항 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꼭 오픈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구했을 때 보상이 올바르게 나오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그 금액선을 잘 정해야 됩니다. 자, 보통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 가입해야 된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저렴하니까 가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아프기 전에 가입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장을 암진단비, 혈관질환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이런 것들 다 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여력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매달 월급 받으면 거기서 와이프에게 주고 남은 제 용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이 여력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미리 가입하면, 아프기 전에 가입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이걸 많이 꾸려봤자 나중에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보험을 쌓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단식으로, 지금은 진단비만 쌓고 나중에 1년 뒤에 내가 월급이 오르면 수술비를 쌓고, 또 여력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치매, 간병비 이런 것들을 쌓고, 내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대로 내 여력에 맞춰서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물론 여기서 최소보험료 같은 것도 고려해야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중에 조금 더 내가 보험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아파가지고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쌓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덜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쌓는 거죠. 한 번에 내가 계단을 높게 뛰려고 하면요, 다칠 수가 있습니다. 보험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너무 무리해서 하면 오히려 나중에 납입 여력이 힘들어져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납입하실 때는 이거를 꼭 주의하셔라, 이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내 목적에 맞게 잘 가입했는가 확인해 보기. 나는 진단비만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망보장과 진단비가 합쳐진 상품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뭐 이제 GI 보험이라고도 하고 과거에 CI 보험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내가 진단비만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료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 똑같은 보장이라 할지라도 사망보장이 추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망보장이라는 거는 저는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대비할 때라던가 가장의 사망 리스크를 준비할 때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준비하려는 우선순위가 진단비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 준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정말 진단비만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불필요한 것들이 껴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들을 점검하실 때도 꼭 확인해 보세요. 내가 혹시 지금 필요가 없는 사망보장금이 있는가, 필요가 없는 그 외의 담보들이 있는지 아닌지를요. 자, 그럼 오늘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계약 전 알리분을 잘 지키자, 내가 납입 가능한, 유지 가능한 금액선을 선택하자, 되도록 하나하나씩 쌓는 계단식을 권해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진단비만 가입한 게 맞는지, 사망보장금이 낀 게 아닌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꼭 검토해보자.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설계사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도 맞지만 고객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추후 내가 계약 자체가 아니라 나중에 보상받을 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네, 보험나침반TV 항상 여러분들께 올바른 지식을 전달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걸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마칠게요. 모두 안녕. 본인은 주 글로벌 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이며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글로벌 금융판매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보험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